일단 2차 매수 비중부터 끝내고 나서도 아직도 주가가 121선 부근에 있으면 바로 3차 매수를 시작하시면 되는 거고, 주가가 이제 튕겨져 올라가면 3차는 아직 안 왔고 매수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선물 시장이 크게 상승 중이라 3차 매수 타이밍 매수는 하지 못하고 끝날 수도 있겠지만, 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웅집 가족분들 중 정말 많은 분들이 제 생각보다 너무 잘 버티고 계시고 지금이 역시 줍줍 기회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데요. 특히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모두 같은 마음일 거라 생각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마음이 아픈 건 우리가 투자하는 QLD와 SSO가 하락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아니라 더 사고 싶은데 살 돈이 없다는 게 마음이 아프다는 겁니다. 저 역시 이번에 부동산 투자금으로 인해 꽤 많은 돈이 빠져나가면서 다시 새로 열심히 일해서 제 주식 계좌에 현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매수 타이밍에 생각보다 살 돈이 부족해서 저도 많이 못 죽고 있는데, 범님과 마찬가지로 더 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가슴이 아픕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먼저 조맨친 상원의원이 2조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 예산안을 반대하면서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는데, 이 소식으로 인해 골드만삭스는 미국의 내년 GDP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물론 원인으로 조맨친 상원의원의 인프라 예산안 반대가 언급되었고요. 그리고 현재 시장이 3일 연속 하락하고 있는데 그 이유들을 정리해보고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QLD는 121선까지 내려갔었는데요. 하지만 아직 2차 매수 타이밍입니다. 왜냐면 아직 2차 매수 비중이 매수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뒤에서 언급드리고, SSO는 어제 2차 매수 타이밍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장이 그렇게 겁먹고 있는데 이제야 2차 매수 타이밍이 온 겁니다. 이 부분도 뒤에 자세히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웅덩이 매매법 댓글 Q&A를 진행하고 영상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제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또 하락하면서 3일째 동반 하락세를 이어갔는데요. 산타 랠리를 기대했던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 별거 아닌 조정이지만 조금 더 아프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역시 주식은 심리가 99%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S&P 500은 새 거래일 기준으로 지난 5월 이후 가장 강한 조정을 기록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미국이 재정 부양책 도입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소식 때문이죠. 조금 뒤에 자세히 다루겠지만 지난 주말 조맨친 민주당 상원의원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사회복지 법안에 반대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증시는 어제 하락폭을 더 키웠습니다. 다우, 나스닥, S&P 500 3대 지수 모두 약 1.2% 하락 마감했고요. 금일 맵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오늘도 피바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1년에 3번 정도 찾아오는 조정장에서 이런 피바다 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 주요하게 살펴볼 특징주는 먼저 테슬라가 3.5% 하락하면서 종가 기준으로 899달러로 끝나며 900달러를 지켰다고 해야 하는지 못 지켰다고 해야 하는지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보이는데요. 테슬라 역시 조맨친 의원의 인프라 반대에 전기차 관련주들이 피해를 보면서 테슬라도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금융주의 약세가 눈에 띕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는 에너지, 바이오, 금융주가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이 되더라도 항상 투자하실 때 조심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를 보시면 우리 모두 금리 인상 수혜주로 금융 세배 레버리지 BNKU를 보셨을 텐데요. 우리 한국인은 야수의 민족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 수혜주로 BNKU와 FSS가 가장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상대로라면 지금 신고가를 갱신해 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거의 6개월 전에 주가까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몇 달 전 불타기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현재 마이너스 구간일 수 있고 언제 올라올지 모르는 터널 속에 있다는 심리일 겁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드리지만 가장 확실한 우상향 종목 빅테크, 나스닥, S&P 500에 투자해야 한다는 겁니다. 금일 공포지수는 25입니다. 여전히 극심한 공포에 위치해 있는데요. 사실 S&P 500은 이제야 다시 2차 매수 타이밍이 시작되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시장은 공포를 느끼냐면 기대했던 산타 랠리가 오지 않고 생각보다 지루한 장세가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어제의 하락 이유 중 가장 주요 이슈였던 조맨친 상원의원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한 약 2조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 인프라 예산 법안을 반대한 겁니다. 이게 현재 왜 문제가 되었냐면 민주당에서 단 한 명의 이탈자만 나와도 해당 법안은 상원을 통과할 수 없다는 게 문제로 작용한 건데요.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는 오미크론과 금리 인상보다 조맨친 쇼크가 더 크게 작용을 했고 산타 랠리가 아닌
사탄 랠리를 가지고 올 인물이 된 건데요. 어제 이게 충격으로 받아들였던 이유는 바이든 대통령과 독대를 하며 찬성 쪽으로 입장을 전환한 듯 발언했던 조 맨친이 갑자기 말을 바꾼 건데 백악관이나 민주당 측에 아무런 예고 없이 돌발 반대 발언을 해버린 겁니다. 이 정도면 미국 중시 레버리지 숏을 친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이에 당황한 백악관은 반박 성명을 발언했습니다. 성명 내용은 조 맨친 의원의 발언은 대통령과 동료 상원의원들과 협의해온 내용과 전혀 다르다. 이는 약속 위반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이런 민주당 내 싸움에 당연히 공화당은 신나하며 민주당을 압박하는 상황이 벌어졌고요. 어제 조 맨친 의원의 예산안 반대로 인해 골드만삭스는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했는데요. 조 맨친이 쏘아올린 작은 공이 미국 경제 성장률까지 하향 전망되고 있는 건데요. 내년 1분기는 3%에서 2%로, 2분기는 3.5%에서 3%로, 3분기는 3%에서 2.75%로 각각 예상치를 낮췄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전일 보고서에서 법안 도입 실패가 내년 경제성장세를 둔화시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보고서에서는 BBB 법안 도입은 이미 아슬아슬하게 보였으며 맨친 의원의 발언을 고려해 우리는 BBB가 도입될 것이라는 전망을 수정하고 있다. 현 형식의 BBB 도입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의회의 제조업 인센티브 및 공급 사슬 이슈를 다루기 위한 훨씬 작은 규모의 재정 법안을 제정할 가능성은 여전히 충분하다고 언급했고요. 다음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오미크론과 관련한 뉴스들인데요. 먼저 미국 백악관이 오미크론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전면 봉쇄 정책을 취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현재 오미크론이 이미 미국에서는 델타를 제치고 지배종으로 부상했다는 보건당국의 발표가 나왔지만 올해 초 봉쇄를 할 때와는 백신 접종자가 늘어나는 등 상황이 다르다는 판단인데요. 즉 백신 접종을 강조했고 이제 오미크론과 관련해 3차 접종, 즉 부스터샷 접종자를 늘려나갈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방금 전 언급드렸듯이 이미 미국에서는 코로나 확진 사례 중 오미크론 확진자가 전체의 73% 이상을 차지한다고 속보가 나왔는데요. 일주일 만에 오미크론 감염 점유율이 6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오미크론 전염력이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11월 말까지만 해도 코로나 확진자의 99%가 델타 변이였는데 어느새 오미크론이 73%가 되었고 머지않아 오미크론이 99%가 될 듯합니다. 그리고 오미크론과 관련한 주요 소식으로 WHO가 백신 접종자와 감염 후 완치자 모두 오미크론에 감염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정확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연말 행사를 취소하라는 촉구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제가 2주 전부터 오미크론이 결국 우세종이 될 테고 가장 중요한 건 증세와 전염력이라고 말했는데 일단 전염력은 정말 엄청 강하다는 것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증세입니다. 이 증세가 우리가 컨트롤이 가능할지 아니면 생각보다 증세가 무거운지를 확인해야겠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코로나 종식이 아니라 코로나 컨트롤로 보여집니다. 지금 한 달 동안 지루하도록 힘을 못 쓰고 있는 이유는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슈들입니다. 먼저 테이퍼 가속화와 금리 인상 발표로 인한 일시적 조정인데요. 에일런님께서 댓글을 주셨는데 너무 좋은 의견이라서 가지고 왔습니다. 에일런님은 성장주의 주가 하락의 원인은 밸류에이션 측면의 문제가 더 크다고 말씀하셨고 대부분의 성장주는 향후 5년에서 10년 후의 기업 가치를 현재 가치로 미리 산정되어서 주가가 결정이 됩니다.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현재 가치가 그에 맞춰서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감안한 기대 수익이 떨어지기 때문에 성장주 투자를 줄이게 되고요. 부채에 의한 EPS 하락도 한 요인이긴 하지만 부채가 없고 EPS 하락이 없는 기업들의 주가도 동일한 비율로 폭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 생각되어 댓글을 주셨습니다. 정말 너무 좋은 부분을 댓글 주셔서 꼭 영상에서 소개해드려야겠다 싶어 가지고 왔습니다. 좋은 댓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댓글을 써주신 에일런님은 영상 설명란에 제 메일이 있는데 그곳으로 메일 주시면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사칭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댓글 달아주셨다는 캡처본을 함께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악재는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리고 오미크론의 미친 확산세. 이렇게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한 달 전부터 알고 있던 악재들입니다. 이미 알고 있던 악재들이고 이미 전문가들 역시 앞으로 주가 하락의 위험 요소로 이 세 가지를 언급했고 지금 이미 이 세 가지로 조정을 받고 있죠. 이 악재들로 인한 부분들은 이미 일정 부분 선반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어디까지 주가가 내려갈지 모르기에 우리는 원칙을 지키면서 웅덩이에서 줍줍하는 거죠. 그래서 전 이미 알고 있는 악재들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부터의 일봉 차트를 봐도 현재 그냥 딱 봐도 1년에 3번 정도 오는 우리가 기다리던 웅덩이일 뿐입니다. 조금 더 강하게 하락할지 이대로 올라갈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 한다는 거죠. 작년엔 3월에 큰 폭락으로 인한 팬데믹 그 2번의 웅덩이만 왔고 올해는 웅덩이가 대략 4번, 5번 정도 왔는데요. 우리가 이때 매수하려고 매월 열심히 현금을 모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지금이 웅덩이 매매법 매수 타이밍이고 쉽게 말씀드리면 이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구간에서 저점을 잡아서 몰빵하려고 하지 마시고 분할 매수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웅덩이 매매법 QLD와 SSO 매수 타이밍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나스닥 200 레버리지 QLD 일봉 차트입니다. 현재 저와 멤버십 분들은 2차 매수 타이밍 4일차 매수를 어제 완료했고 오늘까지 매수하면 2차 매수 타이밍 매수가 끝납니다. 뒤에서 자세히 언급드리겠지만 아직 2차 매수 타이밍 매수가 끝나지 않았기에 저와 멤버십 분들은 아직 3차 매수 타이밍이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를 보면 왜 2차 매수 타이밍에서도 주가가 오르나 내리나 매수하는지 아시겠나요? 저와 우리 모두 지난 첫 매수 타이밍에 장대 양봉을 보며 와, 산타레닐리 시작이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주가를 보면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고 121선까지 내려가 주죠. 이래서 그냥 오르나 내리나 분할 매수하면서 평단가를 5일 주가 박스권에 맞추는 겁니다. 멘탈 관리도 하면서요. 다음은 S&P 500 200 레버리지 SSO 일봉 차트인데요. SSO는 금융주의 약세로 어제 프리장에서 개파락을 보여주며 2차 매수 타이밍 1일차가 시작되었습니다. 135달러 부근에 걸어두신 분들은 SSO 2차 매수를 시작하셨을 텐데요. 앞으로 오르나 내리나 무조건 5일 동안 매수하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SSO는 매수하지 않았는데요. 부동산 투자금으로 현금이 좀 빠져나가면서 SSO는 이번에 쉬고 적은 현금으로 QLD의 비중을 조금 더 늘리려고 QLD 매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SSO 2차 매수 타이밍 시작하신 분들은 앞으로 5일차까지 매일매일 주가 등락에 상관없이 무조건 매수 완료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웅덩이 매매법 댓글 Q&A입니다. 광배님과 슈퍼문님께서 같은 맥락의 질문을 해주셨는데 현재 QLD의 주가가 121선을 터치했는데 매수 타이밍이냐? 또 2차 매수 중에 3차 매수가 오면 그때부터 2차를 무시하고 3차가 시작되는 건지를 여쭈어 보셨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어제 주가가 121선을 터치했습니다. 하지만 저보다 하루 일찍 들어가신 분들은 어제 딱 2차 매수가 마무리되신 분들도 있고 저와 같은 날 들어가신 분들은 오늘까지 매수해야 2차 매수가 마무리될 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아직 3차 매수 타이밍이 아닙니다. 일단 2차 매수 비중부터 끝내고 나서도 아직도 주가가 121선 부근에 있으면 바로 3차 매수를 시작하시면 되는 거고 주가가 이제 튕겨져 올라가면 3차는 아직 안 왔고 매수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선물 시장이 크게 상승 중이라 3차 매수 타이밍 매수는 하지 못하고 끝날 수도 있겠지만 워낙 요즘 주가가 변동성이 심해서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 결국 이러나 저러나 길게 보면 웅덩이일 뿐 길게 보고 웅덩이에서 분할 매수하는 겁니다. 분할 매수하는 이유는 지금 QLD 2차 매수 타이밍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산타랠리가 올 것 같았지만 오지 않고 더 떨어지기에 즉 예상대로 주가는 움직여주지 않기에 분할 매수하는 겁니다. 멘탈 관리를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언제 웅덩이가 끝날지 모르지만 여기서 줍줍해놔야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할 때 내 수익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여기서 수량을 계속 채워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줄 웅줍 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모두 오늘 하루도 힘차게 보내시고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